엄마와 딸 사이 마이너스 사랑인가 의무인가. 엄마, 그건 협박이야. 딸이 보낸 문자 한 줄. 67세 할머니 김순자 씨는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협박. 자신이 평생 해온 육아 방식이 이제는 협박이 되었습니다. 천장의 작은 카메라. 그 렌즈 너머로 모든 것이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손짓 하나, 말투 하나, 아이를 다루는 모든 순간이 평가받고 있었죠. 엄마,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엄마는 옛날 방식이에요. 공포 주면 트라우마 생겨요. 순자 씨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서 맴돌다 삼켜졌습니다. 손주를 돌봐달라는 딸의 부탁. 처음엔 기뻤습니다. 외로웠던 날들에 작은 웃음소리가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만든 육아 매뉴얼. A사 용지 3장 분량의 하루 루틴표. 7시 30분 기상, 8시 아침 식사, 9시 실내 놀이, TV는 하루 30분, 유튜브 금지, 간식은 유기농만, 목소리는 부드럽게. 순자 씨의 하루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예약은 미뤄졌고 무릎 물리치료는 건너뛰었고 친구들과의 약속은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딸에게서 들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엄마, 집에 계시면서 아이 좀 봐주는 건데 뭐가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평가받는 직원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이것은 대한민국 수많은 할머니와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상처로 끝나는, 도움이 의무가 되어버리는, 감사가 당연함이 되는 그 순간의 기록입니다. 2024년 3월 평범한 수요일 오후. 순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는 하루.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무 일도 없는 날을 일부러 만든 날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혼자 사는 집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외로움이 익숙해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자 씨는 화면을 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았습니다. 딸 지연. 이상하게도 딸의 전화는 항상 벨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조금 더 급하고 조금 더 무겁고 받기 전에 이미 한숨이 먼저 나오는 소리였죠. 순자 씨는 리모컨으로 TV를 끄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2번 울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부탁할 게 있어. 순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받이에 등을 깊게 기댔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마치 이미 이 대화를 여러 번 해본 사람처럼. 부탁이라는 말은 참 이상합니다. 듣는 순간 거절하기 어려운 말인데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조금 덜 아프게 하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민준이 어린이집이 또 안 됐어. 진짜 다 알아봤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대기만 200명이래. 지연의 목소리는 조금 빠르고 조금 숨이 차 있었습니다. 요즘 다 그렇지. 순자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딸의 말이 길어질수록 순자 씨는 딸 이야기를 덜 듣고 자신의 일정을 더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예약을 옮겨야겠다는 생각. 무릎은 좀 참아야겠다는 계산. 친구들과의 작은 약속들. 아무도 엄마 그만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순자 씨는 이미 하나씩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게 엄마라는 사람의 버릇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딱 몇 달 만이야.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 이렇게까지.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순자 씨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엄마에게 부탁하는 게 인생의 마지막 선택인 것처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순자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몇 달이 몇 달로 끝난 적이 없다는 걸. 그래. 언제부터 하면 되는데. 그 말을 하면서 순자 씨는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평온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엉켜 있었는데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너무도 익숙한 톤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고마워. 내가 나중에 꼭. 알았어. 그만 말해. 지연이 잠깐 멈췄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 질문을 들으면서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물론 지연은 못 받겠지만 괜찮냐고 묻는 그 말이 자신을 걱정해서인지 상황이 해결됐는지 확인하는 건지 순자 씨는 굳이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응, 괜찮아. 전화를 끊고 순자 씨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한 집에서 자신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희생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비어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불리는 사람이 된 기분. 그게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순자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전화가 그저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이 시작이 자신과 딸 사이를 조금씩 멀어지게 할 거라는 것도. 손주를 맡기로 한 첫날 아침, 순자 씨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날 이유는 없었지만 몸이 먼저 깼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지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지각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야. 지연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찾고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현관에 서서 잠깐 멈췄습니다. 예전에는 딸의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망설인 적이 없었는데 순자 씨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습니다. 괜히 소리가 나지 않게. 집 안은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아이 집 같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예쁜 액자가 걸려 있었고 냉장고에는 색깔 맞춘 자석들이 줄지어 붙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질서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 집은 정리가 잘 된 집이 아니라 정리되어야 하는 집이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간식은 여기 있어. 이건 유기농이라서. 이건 하루에 하나만 주고.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말을 끊는 순간 괜히 어색해질 것 같아서. 그리고 TV는 하루에 30분만. 유튜브는 절대 안 돼. 블루라이트가 눈에 안 좋대. 순자 씨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게 이 집에서 가장 안전한 대답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바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래, 할머니 왔어. 그때 지연이 순자 씨 손에 종이 한 장을 쥐어줬습니다. 프린트된 종이였습니다. 민준이 하루 루틴. 기상시간, 식사시간, 간식, 놀이, 낮잠. 분 단위로 정리된 일정표였습니다. 순자 씨는 그 종이를 보면서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깐 고민했습니다. 속마음은 웃음이 아니라 한숨이었습니다. 아이 키우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계획표가 됐을까? 하지만 순자 씨는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지연은 그제야 안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애들 교육은 이렇게 해야 한대. 예전이랑 많이 달라. 그 말에 순자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이라는 말 속에 자신이 있다는 걸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요즘은 다 다르지. 순자 씨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순자 씨는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엄마가 아니라 방문자라는 걸. 도와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규칙을 지켜야 하는 사람. 순자 씨는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작고 따뜻했습니다. 이 손 하나면 하루가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어딘가에서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맞나? 그 질문을 순자 씨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이 자신과 딸 사이를 건너가기엔 아직 너무 날카로웠으니까. 순자 씨는 그날 아무 말 없이 민준이와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첫 번째 작은 경고음이었다는 것을. 지연이 집을 나가고 문이 닫히자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숨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딸이 남기고 간 말들과 규칙들이 공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유튜브 안 돼. TV는 30분. 간식은 이거. 순자 씨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자, 우리 손 씻자. 민준이는 처음엔 말을 잘 들었습니다. 작은 손을 내밀고 수도꼭지를 올려다 봤습니다. 물소리가 났고 거품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항상 그 다음부터입니다. 민준이가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하나, 둘, 셋. 꺼내는 속도가 정리하는 속도를 앞질렀습니다.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켜봤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어디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계속 판단하는 일입니다. 민준이는 점점 흥분했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순자 씨는 시계를 봤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그만하고 정리하자. 싫어. 그 한마디가 집안을 가볍게 울렸습니다. 순자 씨는 다시 말했습니다. 정리하고 나면 간식 줄게. 민준이는 장난감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순자 씨는 숨을 한번 고르고 허리를 폈습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가 달라집니다. 순자 씨는 민준이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 민준이는 할머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울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숨이 찰 만큼.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잡지 않으면 오늘은 끝이다. 순자 씨는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만해. 말은 짧았고 톤은 단호했습니다. 민준이는 잠깐 멈췄습니다. 울음을 삼키며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순자 씨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러서면 오늘 하루 내내 같은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민준이는 결국 장난감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은 느렸지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점심을 먹고 민준이는 낮잠에 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민준이 옆에 앉아 잠든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눈썹, 속눈썹, 조그만 손. 이 아이를 아프게 하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를 무사히 넘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일어나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해? 민준이 낮잠 자. 잠시 후 메시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울지는 않았어? 그 질문을 읽는 순간 순자 씨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울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울었다고 하면 설명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순자 씨는 가장 짧은 말을 골랐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그 말이 나중에 이렇게 커질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민준이 방문을 살짝 닫고 나와 순자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숨이 깊게 내려갔습니다. 순자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잘 넘겼어. 하지만 그날 순자 씨가 넘긴 건 민준이 때가 아니라 딸과 자신 사이의 작은 경계였다는 걸 몰랐습니다. 민준이가 낮잠에서 깼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조금 기울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응, 여기 있어. 순자 씨는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체온도 숨도 아까보다 안정돼 있었습니다.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며 민준이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순자 씨는 규칙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TV는 30분. 유튜브는 안 됨. 그래서 아이용 DVD를 꺼냈습니다. 민준이는 화면을 보다가 금방 흥미를 잃었습니다. 이거 말고 뭐? 민준이는 할머니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그건 안 돼. 민준이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보다 더 크게. 순자 씨는 잠깐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집에는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습니다. 그만해. 이번에도 말은 짧았습니다. 민준이 울음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등 뒤에서 누군가 보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작은 카메라. 예전에 지연이 설치했다고 했던 CCTV. 그걸 보는 순간 순자 씨 몸이 조금 굳었습니다. 나 보고 있구나.
순자 씨는 갑자기 자신의 손동작이 말투가 너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평가받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민준이를 다시 안고 조금 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울지 말고 말로 해. 민준이는 할머니 품에서 조금 진정됐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아이한테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순자 씨 가슴이 꾹 눌린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 사이 메시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요즘 애들은 공포 주면 안 돼. 공포. 그 단어가 순자 씨 마음을 정확히 찍었습니다. 순자 씨는 잠깐 민준이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울음을 멈추고 할머니 옷자락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무서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순자 씨 기준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휴대폰을 들고 짧게 답했습니다. 알았어. 그 말 뒤에 아무 설명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면 더 작아질 것 같아서. 순자 씨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민준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오후는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 안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틀린 건가? 아니면 시대가 바뀐 건가? 아니면 이 집에서는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건가? 민준이를 데리고 집을 나서기 전 순자 씨는 다시 한번 천장에 카메라를 봤습니다. 그 카메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에게 민준이를 넘겨주고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문을 닫고 나서야 순자 씨는 신발을 벗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었던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할 것 같은 하루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아이를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딸의 방식을 증명해주는 일이 되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생각이 순자 씨와 지연 사이에 처음으로 뚜렷한 선을 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점점 집에 들어설 때 가방을 내려놓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조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민준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지연은 평소처럼 간단한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엄마 오늘은 별일 없으면 좋겠다. 그 말이 부탁인지 경고인지 순자 씨는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와 순자 씨는 작은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집중하다가 조금만 안 되면 금세 짜증을 냈습니다. 퍼즐 조각을 탁 바닥에 던졌습니다. 순자 씨는 어제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조심하자. 부드럽게. 공간부터. 속상했구나. 민준이는 할머니를 쳐다보더니 다시 퍼즐을 던졌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세게. 순자 씨는 속으로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끝이 없습니다. 순자 씨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조금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 말은 짧았습니다.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순식간에 집 안을 채웠습니다. 순자 씨는 천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아도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보고 있다는 느낌. 그 순간 순자 씨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물러설지 아니면 자신이 아는 방식으로 하루를 정리할지. 순자 씨는 민준이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준이 앞에 섰습니다. 지금 멈추고 조각 다시 주워. 민준이는 할머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조용히 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오늘은 더 이상 안 놀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순자 씨 마음 한구석이 조금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잠깐 할머니를 보더니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퍼즐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다. 지금 무엇이 기준인지 알아가는 거다. 그날 점심은 조용했습니다.
민준이는 말수가 적었고 순자 씨는 굳이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런 침묵도 아이에게는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민준이가 낮잠에 들었을 때 순자 씨는 부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건 아닐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민준이 왜 울었어? 그 질문을 보는 순간 순자 씨는 알았습니다. 봤다는 걸. 민준이가 퍼즐 던져서 조금 단호하게 했어. 순자 씨는 최대한 사실대로 썼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그건 협박이야. 그 단어가 순자 씨 눈을 찔렀습니다. 협박. 순자 씨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협박이라니. 민준이를 밤에 밖에 버린 것도 아니고 손을 든 것도 아닌데. 그날 하루를 무사히 넘기려 했을 뿐인데. 순자 씨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면 참았던 말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방을 열어봤습니다. 민준이는 평온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얼굴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평온하다. 그 평온이 누군가에겐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엔 나도 한번 내 얘기를 해야 하나. 그 생각은 조심스러웠지만 이미 뒤돌릴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문제는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사랑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매일 아침 지연의 집으로 갔고 매일 저녁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순자 씨 무릎은 점점 더 아팠고 병원 예약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약속을 못 지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순자 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좀 일찍 와줄 수 있어? 아침 회의가 있어서. 몇 시? 7시 반. 순자 씨는 잠깐 멈췄습니다. 7시 반이면 6시에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순자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내일은 원래 물리치료 가는 날이었습니다. 또 미뤄야겠네. 순자 씨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을 위해 쓴 시간이 얼마나 될까 세어봤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은 계속 걷고 있었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순자 씨는 피곤했습니다. 잠을 잤는데도 쉬지 못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 씨는 민준이와 공원에 갔습니다. 민준이는 미끄럼틀을 타고 그네를 탔습니다. 순자 씨는 벤치에 앉아 민준이를 지켜봤습니다. 옆 벤치에 다른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역시 손주를 데리고 나온 듯 했습니다. 요즘 손주 봐주시나 봐요. 그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힘들죠? 그 한마디에 순자 씨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힘들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조금요. 저도요. 근데 딸한테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두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침묵이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한 달 만에 제대로 본 자신의 얼굴. 주름이 깊어진 것 같았고 눈가가 처진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 괜찮은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민준이를 지연에게 넘겨주고 집으로 가려는데 지연이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만. 순자 씨는 돌아섰습니다. 다음 주에 민준이 생일이잖아. 집에서 파티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음식 좀 준비해 줄 수 있어? 순자 씨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음식? 응. 김밥이랑 샌드위치 좀.
애들 오거든. 한 20명. 순자 씨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물었습니다. 지연아,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엄마 시간 많잖아. 그 말이 순자 씨 가슴을 찔렀습니다. 시간 많잖아. 나도. 내 시간이 있어. 순자 씨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지연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거절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엄마, 무슨 말이 그래? 민준이 생일인데. 나도 알아. 근데 나도 힘들어. 힘들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순자 씨는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오래 참아왔었나. 엄마가 뭐가 힘들어. 집에 있으면서 민준이 좀 봐주는 건데.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순자 씨는 지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매일 여기 와서 민준이 보고 밥 먹이고 재우고 너희 집 정리하고. 내 병원도 못 가고 내 친구들도 못 만나. 그건 엄마가 원해서 한 거잖아. 그 말에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부탁했잖아. 딱 몇 달만 일하면서. 그래도 엄마가 좋아서 한 거 아니야? 지연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습니다. 처음엔 좋았어. 민준이도 보고 싶었고. 근데 지금은 나는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쓰는 사람 같아. 순자 씨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까지 이러면 나는 어떡해.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순자 씨는 한참을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생각해야지. 그 말을 남기고 순자 씨는 돌아섰습니다. 지연은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조용함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순자 씨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지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아끼는 내가 너무했어. 미안해. 순자 씨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답장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답장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처음으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그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순자 씨는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말하면 도망치는 것 같고 미루면 더 큰 싸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평범한 날을 골랐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날. 민준이가 웃고 집이 조용한 날. 그날 저녁 지연은 민준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차 마실래? 응. 차 향이 집 안에 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향이 이 집에서 맡는 마지막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 씨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지연아. 순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제 그만할까 해. 그 말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나왔습니다. 지연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뭐를? 그 질문이 순자 씨를 아프게 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다시 묻는 그 말. 민준이 보는 거. 당분간은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지연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왜? 그 질문엔 수많은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배신, 분노, 당황, 두려움. 나도 힘들어. 그 말은 순자 씨가 가장 말하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웃듯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뭐가 힘들어. 집에 있으면서 민준이 좀 봐주는 건데. 그 말이 순자 씨 가슴을 정확히 때렸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보이면 어쩔 수 없지. 근데 나는 내가 자꾸 틀린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지연은 의자를 밀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 생각이고. 아니. 순자 씨는 지연 말을 끊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도와주러 왔고 너는 기준을 줬어.
나는 그 기준을 지키려고 했고 그럴수록 내 자리가 없어졌어. 지연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말을 고르는 모습이 그날따라 낯설었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 말엔 분노보다 절박함이 더 많았습니다. 그건 내가 생각해야지. 그 말은 차가웠습니다. 순자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대신 생각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이래. 필요할 땐 다 해주다가 막상 내가 기대면 뒤로 빠져. 순자 씨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다 해줬어. 근데 항상 고마웠던 적은 없었지.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말은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에게 던진 진짜 말이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 많은 말이 오갔으니까요.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불을 켰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기보다 숨이 깊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으로 자신을 지킨 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선택이 끝이 아니라 더 긴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걸. 민준이를 더 이상 보지 않게 된 다음 날 순자 씨는 이상하게도 눈이 늦게 떠졌습니다. 알람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몸이 먼저 쉬고 있었습니다. 그게 편안해야 하는데 마음 한쪽이 자꾸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순자 씨는 오래 미뤄두었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무릎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방치하셨어요? 바빴어요. 순자 씨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빴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지연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순자 씨는 일부러 휴대폰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보면 기다리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하지만 손은 자꾸 휴대폰으로 갔습니다. 아무 알림도 없는 화면을 몇 번이나 켰습니다. 며칠 후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은 내가 휴가 좀 낼게. 그 문장을 읽고 순자 씨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당장 사람은 없고 민준이 봐야 하고. 순자 씨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일부러였습니다. 대답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벨이 멈추고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순자 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그 말은 마치 순자 씨가 과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게 순자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힘들어. 그 말에 순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은 너무 익숙해서. 어릴 때도 커서도 결혼하고 나서도. 순자 씨는 늘 그 말 앞에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 말이 순자 씨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까지 이러면 나는 어떡해. 그 말은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난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순자 씨는 선택했습니다. 그건 내 인생이야. 그 말을 하고 순자 씨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선 긋는 말을 자신이 할 줄은 몰랐으니까. 지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하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아서. 그날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한 발씩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만큼 서로를 그리워하게 될 줄은 아직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 씨는 거실에 앉아 불을 켜두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질까 봐. 그날 밤 순자 씨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딸을 버린 게 아니라
딸이 나를 당연하게 여긴 건 아닐까? 그 생각은 날카로웠지만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순자 씨를 조금 덜 아프게 했습니다. 다른 후에 민준이가 없어진 집은 생각보다 빨리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서두를 일이 없었고 점심을 먹을 때도 시간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순자 씨 하루는 누군가의 리듬에 맞춰 흘러가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순자 씨는 오래 미뤄두었던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 예전엔 민준이 유모차를 끌고 지나치기만 하던 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걸음은 느렸고 무릎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래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옆에 같은 또래 여자가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말을 걸지 않았지만 괜히 편안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말을 안 해도 통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순자 씨는 자신의 시간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고 약을 제때 먹었고 늦은 오후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 속 문장 하나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은 돌보는 것이지만 자신을 지우는 것은 아니다. 순자 씨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맞는 말 같았고 너무 늦게 알게 된 말 같았습니다. 며칠 뒤 지연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아? 그 문장을 보며 순자 씨는 잠시 웃었습니다. 괜찮냐는 질문을 처음으로 제대로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하면 괜찮지 않은 걸 말할 기회가 없어질 것 같았고 괜찮지 않다고 하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순자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연이 임시 돌봄을 구했다는 걸. 민준이를 여기저기 맡기고 있다는 것도. 그 이야기는 지연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과 모른 척하는 건 다른 일이니까요. 어느 날 밤 순자 씨는 민준이 장난감 하나를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예전에 자신의 가방에 들어있던 작은 인형. 민준이가 항상 들고 다니던 것. 순자 씨는 그 인형을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순자 씨는 처음으로 민준이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움은 후회와 다르게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길게 남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민준이와 함께 순자 씨 집 앞까지 왔습니다. 미리 연락은 없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집 안을 울렸습니다. 순자 씨는 잠깐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얼굴을 보자 잠깐 멈췄다가 할머니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그 목소리가 순자 씨 가슴을 한 번에 열었습니다. 순자 씨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연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지쳐 보였습니다.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 응.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장난감은 이미 다 치워져 있었고 집은 민준이 없는 집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그 말은 설명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를 끓였습니다. 예전처럼. 차를 건네며 순자 씨는 말했습니다. 알아. 그 한마디였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그땐 고맙다는 말을 못했어. 그 말이 왜 이렇게 늦게 왔는지 순자 씨는 묻지 않았습니다. 늦게라도 왔으니까. 순자 씨는 지연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를 아는 채. 나도 내가 힘든 거 알았어. 그 말은 위로였고 사실이었고 조금은 화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그날로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말 하나 눈빛 하나에 다시 멀어질 수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으니까. 지연이 민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순자 씨는 문 앞에 섰습니다. 엄마. 지연이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순자 씨는 먼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 그 말은 지연에게도 순자 씨에게도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비어있는 게 아니라 숨 쉬는 공간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집 안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민준이 장난감 하나가 소파 밑에 굴러들어가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걸 꺼내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시 쓸 일이 있을까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그냥 두었습니다. 언젠가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다는 상태 그대로. 그날 밤 순자 씨는 휴대폰을 들고 지연에게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웠어. 여기까지 쓰고 손이 멈췄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짧은데 그 안에 넣고 싶은 마음은 너무 많았습니다. 순자 씨는 문장을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몸은 좀 괜찮니? 그 문장은 너무 일상적이어서 순자 씨 마음을 다 담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또 지웠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습니다. 밖은 조용했고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지연도 지금 어딘가에서 이런 불빛을 보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고마웠어. 순자 씨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짧은 말. 하지만 이번에는 늦지 않은 말. 순자 씨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고마웠어. 몸 좀 챙겨.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벽한 말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두 사람에게는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민준이 사진이 하나 더 왔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순자 씨는 그 사진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엄마와 딸의 관계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이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 채로도 함께 가는 사이라는 걸. 그리고 도움은 사랑의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경계가 없으면 사랑을 갉아먹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순자 씨는 이제 필요할 때만 불리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기다릴 수 있는 엄마, 물러날 수 있는 엄마, 그리고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조용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여백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아무 약속도 없는 날. 그래서 조금 기대되는 날.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순자 씨와 지연의 관계는 다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